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후기는 이틀 전에 올라온 코로나 경험자 후기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나눠주신 이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본인의 성함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동부 쪽에 사시는 분이시고 저희 스텝진이 좋은 글을 구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남겨드리며, 특별히 미국 현지에 사시는 교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쓰기 전에 이분이 먼저 좋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살려주신 잉그루드 병원의 그 많은 간호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저 하나 때문에 본인들도 목숨 걸고 저 체크하러 방에 와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정말, 이런 의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분이신 간호사분, 의사 선생님분 한 분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코로나 증상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차.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경험자로서 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답변을 먼저 적으셨습니다. 이분은 뉴저지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지역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 검사를 잘 안 해줍니다. 뉴저지에 한국분들 정말 많이 사시거든요. 열 나는 건 기본이고 기침도 심하게 해야 하며 숨이 막혀서 강아지처럼 헥헥댈 정도가 되어야 병원에서 검사만 해준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어지러워서 한 발자국도 못 딛는 상태고, 검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산소율이 90% 아래여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일반인 검사해준다는 그 텐트 가셔도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 서부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의 병원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이런 말이 있죠. 병원 가서 기다리다 죽는 게 빠르겠다고. 미국 병원은 한국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 걸려서 3주를 죽음을 넘나들다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는 30대의 여자입니다. 제 증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 미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냄새, 입맛 등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준이 배에서는 꼬르르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난리가 나는데 입에는 음식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초기 증상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는데 밥은 뱉어내거나 토하게 됩니다. 물도 역해서 단맛이 들어간 게토레이만 주구장창 먹게 되었습니다. 물조차도 지금 마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미열이 시작이 된 후 3일이 흘렀고 열이 점점 오르는 게 느껴졌을 때, 여러분, 코로나의 초기 증상과 감기의 초기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감기인가 코로나인가. 근데 3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전트 케어를 갔습니다. 얼전트 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부에도 그렇지만 미국 곳곳에 응급 한국의 어떤 그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 개념은 아니고요. 아무튼 응급 환자들을 해주는 중간 단계의 어떤 그 병원이라 그럴 건데, 치료는 거의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진단과 소개 쪽이라고만 보시면 되는데, 얼전트 케어를 갔습니다. 가서 진단을 받고 닥터가 플루 검사 먼저 해보자고 해서 플루 검사를 했으나 네거티브, 그러니까 플루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닥터는 감기 증상 같다고 혹시 모르니 집에서 일주일 격리하라고 했고, 만약 열이 가라앉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면 일주일 후에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났고 미열이 이제는 고열로 바뀌게 되었고, 어마무시한 두통이 동반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은 뇌를 쪼개서 닦아내고 싶을 만큼 아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두통이 아니라, 보통 이 편두통과 두통이 심할 때는 머리를 못 들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뇌를 쪼개서 닦아내고 싶을 만큼 아팠답니다. 당연히 일주일 동안 밥은커녕 게토라이만 마셨고요. 물도 못 들어가니까. 저는 너무 초반에 걸려 타이레놀 대신 에드빌을 먹었고, 여러분, 제가 영상에도 알렸지만 에드빌 드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 제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드빌 절대 먹지 마십시오. 타이레놀 드셔야 됩니다. 이때 엄청 오한이 왔다고 합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침대가 덜덜덜 같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너무 놀라서 저를 홀리네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제 상태를 본 응급실 레지던트 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너희한테는 코로나 검사 안 해준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 미국 병원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두에 한국 의사 선생님, 한국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에게 땡큐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분 덕분에 저는 다음날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런 의사도 아니지. 그래서 간호사 어떤 분이 나와서 코로나 검사 해주기는 할 거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너네가 여기서 걸려갈 수도 있고 병원은 당연히 안 되고 저분 설명해 줬어요. 그 말 듣고 저는 그냥 됐다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 이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5년 전에 복막염 때문에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받고 미국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한인 의사 선생님들과 한인 간호사분들이 많은 이 서부의 살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특별히 간호사들은 미국 간호사들은 아닌 분도 있겠죠.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제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새겨 들으세요. 근데 미국 간호사들은 정말 못됐어요. 물론 한국 간호사들은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나이팅게일 선서 다 저리 가라고 해요. 저는 거기서 한국 의사분, 한국 간호사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정도로 심지어 이제 큰 수술 이후에는 이제 회복실에 올라와도 이게 통증이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몰핀이라고 하는 그 진통제를 놔줍니다. 근데 이 진통제를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넣을 때 이게 천천히 이렇게 넣어야지 사실 좀 고통이 들어와요. 너무 이렇게 주사를 갑자기 확 넣으면 그 압이라 그러죠. 이 몰핀 주사 압이 오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모를 리 없죠. 응? 얼마나 많은 경우. 근데 한국 간호사들은 그래서 천천히 놔주면서 아프세요?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하는데요. 미국 간호사들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아프든 말든 그냥 확 넣고 갑니다. 확 넣고 가서 뭐 하냐고요? 예. 과자 부스러기 허먹고 지내 놀더라고요. 응? 특히 야간부들. 그러니까 다 뚱돼지가 됐지. 갑자기 열이 확 받네. 그냥 집으로 왔답니다. 이날은 제가 두통 때문에 계속 울고 기침을 계속하며 가슴 통증이 너무 심했고 일주일 넘게 물만 마신 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행히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 처음 아플 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관리해 주셨는데 좋은 사장님 만나셨네요. 그쵸? 에드빌 먹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면서 타이레놀만 먹으라고 하셨고 여러분 이래서 이런 유튜브 방송 잘 들으셔야 돼요. 그쵸? 안 되겠다면 잉그루드 병원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그 뉴저지 쪽에 사실 한인분들 잉그루드 병원인 거 아시겠죠? 잉그루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잉그루드 병원에서 한국 간호사분들을 만나 증상을 체크하고 바로 폐 사진을 찍어 보았더니 폐에 인펙션이 너무 심해서 당장 입원하고 코로나 검사하라고 하고는 산소 튜브를 끼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만났네요. 이때 코로나 검사 그때는 결과가 2주 정도 걸렸거든요. 아직 확진은 모르지만 폐 인펙션이 심하고 고열의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노인 같다라는 말씀이고 모든 증상은 코로나와 일치한다 하여 다음날 안 되겠다며 코로나 확진으로 하고 바로 약 투여를 시작했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미친듯이 IV로 맞고요. 저는 말라리아 그 약 한번 투여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가질 않는데 그때 FDA 승인 전이었고 트럼프가 승인됐다고 거짓말했던 그 시기에 그래도 그 약 덕에 산 것 같아요. 저는 말라리아 천운이셨네요. 천운 죽든 말든 이 매뉴얼대로만 처리하는 미국 병원에서 정말 이분은 살아날 수 있는 천운이셨어요. 그렇죠? 이분 그래도 나오죠. 검사 받아봤더니 폐 인펙션이 심하고 고열에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노인 같다라고. 지금 이 코로나 환자들은 폐가 완전히 지금 부서지는
엄청난 두통은 계속 타이레놀과 안티바이오틱 항생제 같은 약을 계속 먹었고요. 엄청난 설사와 두통 그리고 산소로 병원 입원하고 5일 정도 힘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산소 튜브 때문인지 제가 패닉 어택이 온 건지 너무 무서워서 숨이 멈추는 듯하게 놀라서 깨는데 잠을 못 잡니다. 깨면 두통이 어마무시하게 오고요.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수술 이후에 잠자는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여러 닥터들과 여러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저는 5일째 저녁쯤부터는 두통도 사라지고 산소 포화도 87에서 90%를 왔다 갔다 했고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설사는 계속됐지만 저 혼자 아이비 끌고, 이제 아이비가 뭔지 알죠? 이렇게 그 환자들 그 팔 두 개에다가 주사 이렇게 놓는, 이렇게 그 알비 끌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일요일에 아직 다 나았진 않았지만 퇴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실도 부족하고 간호사 의사분들도 부족한 상황이라 저처럼 나아지는 게 보이고 산소 포화도만 올라가면 바로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퇴원하고 저는 집 앞 계단도 못 올라가고 쓰러질 뻔했지만 집에 돌아와 몇 주 만에 하는 샤워를 하고 사람처럼 침대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2, 3일부터 저는 밥을 먹기 시작하고 폐가 쪼그라드는 바람에 숨쉬는 연습을 해서 폐를 펼쳐야 해서 지금도 연습 중이에요. 그리고 기침은 현재 2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합니다. 아직 다 낫진 않았지만 지금은 자택근무도 수월하게 하고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 경험담이었습니다. 아직 무서워하면서 집 밖으로는 안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그래도 죽을 곤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와 부모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너무 큽니다. 약도 없어 비타민 C만 어마무시하게 퍼붓기 때문에 아픈 걸 다 견디고 혼자 이겨내야 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 나가야 하는 현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스크 꼭 쓰시고요. 집에 돌아오면 아이 있는 집은 아이에게까지 다가가지 마세요. 바로 옷 갈아입고 샤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왜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와 집과 회사와 집만 오고 갔던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회사로 올라가는 버튼 한 번 눌렀다고 혹은 남편에게 옮았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옮은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어디서 얼마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분도 아니세요. 난 무증상일 거야,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하는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중한 가족들이 문제이며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 이겨낼 수 없어 혼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거 노인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뉴저지 병원들은 혼자서 걸어오는 코로나 환자들을 받지 않습니다. 뉴저지 병원들은요, 혼자서 걸어오는 코로나 환자들을 받지 않는답니다. 쓰러져 구급차 혹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오는 환자들만 받는답니다. 이쪽 서부도 비슷합니다. 저 입원하고 퇴원을 일요일날 했는데 저랑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월요일 아침에 죽었다더군요. 심지어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아직도 산책하겠다며 오버팩 공원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군요. 가족 꼭 생각하세요. 지금은 가족을 챙길 시간입니다. 약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몰라서 증상 끝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의 삶을 한 번 더 주셔서 다행히 돌아왔지만 그렇게까지 안 가고 모두 건강하게 바랍니다. 길고 감정에 있어서 엉망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저지에 사시는 이분 완전히 꼭 회복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좋은 후기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약간 좀 증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쵸? 냄새를 못 맡는 분들 뭐 약간 결막염 있지만 공통적인 후기 증상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폐, 고열, 그쵸? 조심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엄청난 감염, 마치 스텔스기처럼 이 코로나가 스텔스기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감염의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잘 먹고 예방하고 그게 정말 최고고 소셜 디스턴스 안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철저하게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프리덤. 미국의 프리덤.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축제를 했죠. 어제 한국 뉴스 보니까 2,500명의 감염 환자가 나왔답니다. 자기는 이 코로나 안 무섭다고, 그거보다는 자기 유튜브 채널 좀 한번 대박 터져가지고 이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유튜버가 변기를 하는 그 영상 찍었다가 감염됐죠. 죽어가고 있는 영상. 제가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좋은 후기를, 생생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후기가 지금도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환우분들, 그리고 이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후기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